반갑습니다. 당신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어제 오후 저는 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시던 김영호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나 조용히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왜 가느냐 물어봐도 또 그저 미소만 지으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은 손자가 대학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남들 앞에서 자랑하거나 한탄하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쁜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동무가 그리워지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일기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70년을 살면서 단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입을 열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극도로 말을 아꼈는데 죽을 때까지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고 후대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연구한 인간 본성의 비밀에서 인간이 타고난 시기심과 질투, 그리고 약점을 이용하려는 본능 때문에 당신이 입 밖으로 낸 모든 말은 결국 당신을 공격할 무기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고립시키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평온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 지혜의 열쇠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10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어른의 지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주머니 속 돈의 무게는 나만 알면 족하다. 작년 봄 충청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시내에 작은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기쁜 마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이제 나도 건물주가 됐네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하게 지내던 동창 하나가 자네 이제 여유 있으니 내 아들 사업자금 좀 빌려주게 하며 찾아왔습니다. 거절하자 이제 자넨 친구도 아니네 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동창회 회비를 낼 때마다 영수는 이제 부자니까 더 내야지 하고 반농담으로 압박했습니다. 급기야 소문이 퍼져 멀리 사는 조카까지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결국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 번 돈으로 노후를 준비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구두쇠 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창 모임도 나가기 싫어졌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2019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타인의 경제적 성공 소식을 들려주며 뇌 반응을 관찰했더니 놀랍게도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즉, 남의 성공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고통을 느낀 사람들의 87%가 무의식적으로 그 성공한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려 했다는 점입니다. 저 사람도 별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만든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그 목마름이 나를 보는 타인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이다. 그는 또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부를 감추는 법을 안다. 왜냐하면 부의 과시는 시기심이라는 독을 퍼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여러분만의 비밀 정원입니다. 그 정원에 무엇이 심어져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지는 오직 여러분만 알면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의 정원을 넘보고 때로는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인색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눔은 조용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떠벌리지 않는 분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됩니다. 그 성벽 안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의 아픔은 가족 안에서 치유되어야 한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윤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윤영자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자신을 멀리하고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윤영자 할머니는 동네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김치도 담글 줄 몰라. 맨날 사다 먹어. 명절에도 친정만 가고 우리 집엔 얼굴도 안 비쳐. 아들 월급 다 빼앗아서 친정에 보내는 것 같아. 처음엔 친구들이 위로해줬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 참고 사는 수밖에 하면서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동네의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미용실에서, 시장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영자네 며느리가 그렇게 못됐다며? 결국 이 소문은 며느리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크게 상처받았고 아들에게 어머니가 동네방네 내 흉을 보고 다닌다며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와 엄마, 왜 그러셨어요? 우리 집 일을 왜 밖에 나가서 떠들어요? 라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발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윤영자 할머니는 이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뒤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 자업자득이지라며 혀를 찼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한 이야기가 결국 가족을 완전히 잃게 만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가족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의 단점을 외부에 발설하는 행위는 가족 경계선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던 신뢰와 유대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들도 결코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귀인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가족을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며느리를 욕하면 시어머니도 함께 평가절하되고 아들을 욕하면 부모의 교육도 의심받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족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옷과 같다. 그 옷이 아무리 불편해도 남들 앞에서 찢어 보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는 또한 가정의 평화는 침묵의 예술에서 나온다. 가족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밖으로 새어나간 가족의 이야기는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족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품어주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상처는 아물고 사랑은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들의 약점을 덮어주는 여러분의 넓은 품입니다. 세 번째, 지나간 상처를 들추면 썩은 냄새만 난다. 충남 천안에 사는 김명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어르신은 30년 전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회사 돈을 빼돌려 도망갔고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월세방을 전전하며 10년을 고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안정을 찾았지만 김명호 어르신은 그 기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말이야, 가장 믿었던 놈에게 뒤통수를 맞았어. 그놈 이름이 박진수라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남의 집 파출부까지 했다니까. 요즘도 가끔 그놈 생각하면 이가 갈려. 어디서 잘 먹고 잘 사는지,
처음엔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며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3번, 4번 듣고 나니 다들 피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김명호 어르신이 나타나면 아, 또 그 사기당한 얘기하겠구나 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김명호 어르신의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좀 해요. 지긋지긋해요. 그 이야기할 때마다 나도 그때 생각나서 가슴이 답답해진다고요. 아내마저 등을 돌리자 김명호 어르신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반추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상처를 반복해서 말할 때마다 뇌는 그 고통을 현재 진행형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30년 전 일을 이야기해도 뇌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듣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같은 부정적 이야기를 3번 이상 들으면 상대방은 화자를 에너지 뱀파이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즉, 만나면 피곤하고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사람으로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과거의 고통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덤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썩은 것을 들추면 악취만 진동할 뿐이다. 그는 또한 상처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사람은 그 상처의 노예가 된 사람이다. 진정한 치유는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하지만 그 훈장을 너무 자주 꺼내 보이면 사람들은 훈장이 아닌 상처만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그 오래된 상처를 정중히 접어 서랍 깊은 곳에 넣어 두십시오. 가끔 혼자 있을 때 꺼내보며 그래도 잘 이겨냈구나 하고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상처를 말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상처는 아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지금까지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혹시 가슴 한구석이 뜨끔하거나 지난날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는지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며 배워갑니다. 이제 나머지 5가지 지혜도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숨 한 번 고르시고 마음을 더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평온해질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4번째, 미움을 입 밖에 내면 독이 되어 돌아온다. 전북 전주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최정숙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5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최정숙 씨가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고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최정숙 씨 흉을 봤습니다. 부녀회 모임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들에게도, 심지어 경비원 아저씨에게까지 하소연했습니다. 윗집 최정숙이가 얼마나 몰상식한지 몰라요. 새벽 2시에 세탁기를 돌려요. 그 집 며느리도 시어머니 닮아서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아마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여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손자가 대기업 최종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 중 한 명이 바로 최정숙 씨의 사위였던 것입니다. 물론 면접은 공정하게 진행되었겠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퍼뜨린 악담이 손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고요. 더 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엔 박순자 할머니 편을 들어주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박순자 할머니도 좀 독하다, 맨날 남 욕만 하고 다닌다는 평가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최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내는데 오히려 품이 있어 보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누군가가 제3자를 비난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인상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의 82%가 비난받는 사람보다 비난하는 사람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자발적 형질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남을 욕할 때 그 부정적 이미지가 오히려 우리에게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부정성 편향이라는 심리학 개념입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를 긍정적인 정보보다 5배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의 험담을 하면 듣는 사람은 그 내용보다 이 사람은 남을 헐뜯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더 강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증오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증오는 마음속의 독약과 같다.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중독된다. 그는 또한 현명한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는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의라는 방패로 자신을 보호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미움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미움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상대는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로 여러분 자신을 더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미움에 쓸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예쁜 꽃을 보며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품위 있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승리입니다. 5번째,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 있다. 대구에 사는 정인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인수 할아버지는 84세의 나이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3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던 할아버지는 잠시 회사 공금을 사용했다가 다시 채워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고 실제로 회사에 피해도 없었지만 그 일은 평생 할아버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죽음이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이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지기 친구 김상민 씨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상민아,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 친구는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편히 쉬라고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의 짐을 덜었다는 안도감에 며칠 뒤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상민 씨가 술에 취해 다른 조문객들에게 그 비밀을 발설한 것입니다. 사실 인수가 젊었을 때 횡령을.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며느리는 아버님이 그런 분이었다니 하며 실망했고 손자들은 할아버지가 범죄자였어? 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명예가 죽은 뒤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비밀을 공유받은 사람의 78%가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절대 비밀이라고 강조할수록 발설 욕구는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지적 부하라는 현상 때문인데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는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평판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신의 명예를 방어할 수 있지만 죽고 나면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앞두고 발설한 비밀은 영원히 수정할 수 없는 낙인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비밀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비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우리의 것이다. 일단 남에게 넘어가면 그것은 우리를 파괴할 무기가 된다. 그는 또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말할지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슴 속에 묻어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잘못이든 작은 실수든 혹은 부끄러운 기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비밀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아니 특히 죽음을 앞두고는 더더욱 그 비밀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비밀은 여러분과 함께 사라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지만 끝까지 품위를 지킨 어른으로 기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엄입니다. 6번째, 조용히 베푼 선행이 가장 향기롭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한영희 할머니는 매달 25일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디론가 나갔다 옵니다. 남편도 자녀들도 할머니가 어디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운동 나간다는 말만 믿었죠. 그런데 작년 겨울 우연히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못 나가자 동네 고아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영희 할머님, 오늘 안 오셨네요. 아이들이 할머니가 주시는 떡국을 기다리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는 10년 동안 매달 25일 자신의 용돈을 아껴 떡국 재료를 사서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잃은 명분의 떡국을 끓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엄마, 왜 말 안 했어? 라고 묻자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뭘 그런 걸 가지고 말해.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온 동네가 감동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떡국을 끓였다는 사실보다 10년 동안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아원 원장은 진짜 천사는 나팔을 불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이타적 행동과 건강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헬퍼스 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효과가 남에게 알리지 않고 베풀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행을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은 보상 심리를 의심하게 됩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한 거구나. 뭔가 딴 목적이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했던 선행이 계산적인 행동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선행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행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선행을 자랑하는 것은 그 선행을 상품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는 또한 순수한 이타심은 목격자가 없을 때만 존재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이기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베푼 수많은 친절과 도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픈 이웃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준 일, 형편이 어려운 후배에게 몰래 돈을 쥐어준 일,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준 일.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빛나게 하는 보석입니다. 그 보석들을 가슴 깊이 간직하십시오.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아니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 찬란합니다. 하늘은 알고 여러분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용히 베푼 사랑은 세상 어떤 향수보다 오래 남습니다. 7번째, 아직 피지 않은 꽃은 함부로 보이지 마라. 강원도 춘천에 사는 이정자 할머니는 73세의 나이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 꿈꾸던 그림을 배우기로 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활에 치어붓 한번 잡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라도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미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그림을 그리고 낮에는 미술책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붙질이 쉽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박정희 할머니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7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습니다. 나 이제 영어 공부 시작했어. 죽기 전에 미국 여행 가서 영어로 대화하는 게 꿈이야. ABCD부터 다시 배우고 있어. 늦었지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처음엔 다들 대단하시다, 멋지다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박정희 할머니의 영어 실력은 제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아직도 ABCD야. 그만두시는 게 어때?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정희 할머니는 6개월 만에 나이 들어서 무리였나 봐 라며 포기했습니다. 1년 후 이정자 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수채화 20점이 전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그림을 배우셨어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그냥 조금씩 그렸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뉴욕 대학교의 목표 달성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보다 조용히 실행한 사람의 성공률이 3배 높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 현실감이라는 심리 현상 때문입니다. 목표를 말로 표현하면 뇌는 이미 그것을 달성한 것처럼 착각하여 실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압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목표를 공개하면 주변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포기하기 쉽게 만듭니다. 반면 조용히 실행하면 자신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위대한 일은 침묵 속에서 자란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어야 꽃을 피운다. 그는 또한 마른 생각의 무덤이다. 계획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절반은 죽은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이든 80이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도전을 여러분만의 비밀 정원에서 조용히 가꾸십시오.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돌보십시오. 어느 날 문득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탄할 것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멋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침묵 속에서 더 단단하게 연결어갑니다. 8번째 신념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라. 마지막 이야기는 광주에 사는 최명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최명수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무뚝뚝한 할아버지로 통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으며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 할아버지에게는 남다른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1년, 2년이 지나자 공원이 눈에 띄게 깨끗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청년 하나가 할아버지께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이러세요? 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거야. 그 청년은 며칠 동안 할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청년도 함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동참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토요일마다 20여 명의 주민이 모여 공원을 청소합니다. 최명수 할아버지 클린 모임이라는 이름도 생겼습니다. 정작 할아버지는 내가 뭘 했다고 하며 쑥스러워합니다. 반대로 김모 씨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열심히 외치고 다녔습니다.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주민들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편의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다며 외면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5배 더 강력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특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보면 불편함을 느끼고 멀리하게 됩니다. 반면 침묵의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지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진리를 살아냄으로써 다른 이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 그는 또한 100마디 설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큰 가르침이다. 삶 자체가 가장 웅변적인 언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많은 지혜를 쌓으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말로 전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은 잔소리로 들을 뿐입니다. 대신 조용히 실천하십시오. 정직하게 살고 친절하게 대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말이 없어도 말이 없기 때문에 더욱 깊이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될 8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돈과 재산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족의 허물, 과거의 상처, 타인에 대한 미움, 그리고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까지. 이 5가지는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독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남모르게 베푼 선행, 아직 이루지 못한 계획, 그리고 나만의 확고한 신념. 이 3가지는 침묵 속에서 더욱 빛나는 보석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란 거야? 벙어리로 살란 거야?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필요한 침묵입니다. 여러분을 해치고, 품위를 떨어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말들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따뜻한 위로, 진심 어린 감사, 소소한 일상의 나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아니 더 많이 나누십시오. 다만 오늘 말씀드린 8가지만큼은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것은 쇠약해서가 아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노년은 많이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침묵의 힘을 알고 있다. 여러분의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의 깊이를 아는 어른이라는 증거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는 품격,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빛나는 고귀함.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나와 남에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말을 삼키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한층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황금빛 침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